여러분이 바로 게스트 부동산 지식과 투자 스토리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메모리 I want podcast.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아이원 팟캐스트가 3화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네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리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정말 타이밍이 완벽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뭘까요, 네오 씨?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모를 수가 없고요. 바로 호주 첫집 구매자 혜택에 대한 모든 것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5일에 앨버니지 정부에서 발표한 획기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10월 1일부터 모든 첫집 구매자가 단 5%의 디파짓만으로 집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인지 네오 씨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을 제가 방금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가 맞아요. 지금 현재 호주 주택 중간 가격이 84만 4천 불입니다. 근데 여기에 5%면 42,200불이에요.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42,200불이 20% 디파짓이었던 시기가 혹시 언젠지 아십니까? 이게 2002년입니다. 그러면 22년 전이라는 거죠. 와. 이게 바로 이번 정책이 얼마나 세대적 변화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숫자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단순히 디파짓만 줄이는 게 아니에요. LMI라고 하죠. 네. Lenders Mortgage Insurance의 약자인데 이 LMI도 면제가 되고 또 소득 제한도 없고 그리고 장소 제한 또한 없어져요. 이게 소득 제한, 장소 제한이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정부 추산으로는 첫 해에만 첫집 구매자들이 약 15억 달러의 모기지 보험료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좋은 소식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정책이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고 그렇죠. 우려하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정책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고 실제로 첫 집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First Home Owner Grant, 스탬 듀티 면제 등 다른 혜택들과 어떻게 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주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자세히 다뤄볼게요. 네, 오늘도 추측이나 소문이 아닌 정부 공식 발표와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 데이터, 그리고 실제 성공 사례만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5% 디파짓 제도를 조금 완전히 좀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8월 25일에 발표된 새로운 5% 디파짓 제도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게 기존 First Home Guarantee랑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First Home Guarantee는 연간 장소 제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3만 5천 개 정도의 자리만 제공이 됐었는데 이게 금방 소진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대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10월 1일이죠. 10월 1일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가 장소 제한이 없어지고 자격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두 번째 소득 제한도 없어집니다. 기존에는 싱글 12만 5천 불, 커플 20만 불 정도의 소득 한도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제는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 상한선이 크게 올라가요. 시드니에서는 90만 불, 멜버른에서는 80만 불, 브리즈번에서는 70만 불까지 집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네, 예를 들어서 브리즈번에서 1밀리언짜리 집을 사려는 첫집 구매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존에는 20% 디파짓인 20만 불을 모아야 했어요. 이게 너무 힘들죠. 연간 2만 불을 저축한다면 자그마치 10년이나 걸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새 제도에서는 5% 디파짓인 5만 불만 있으면 됩니다. 같은 저축률이라면 2.5년, 네. 2.5년이면 가능하죠.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LMI 비용 절약이에요. 맞아. 그 1밀리언 집을 5% 디파짓으로 사시면 보통 42,000불 정도의 LMI를 내야 하는데 이게 완전히 면제가 됩니다. 완전 면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총 절약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시간 전략으로 따지면 한 7년에서 7년 반 정도 걸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LMI 전략 42,000불 그리고 7년 반 동안의 렌트비 대신에 자기 집 대출을 갚을 수 있으니까 총 35만 불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고 정부에서는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 하나 틀린 거 없네요. 시간은 금이고 금은 시간이네요. 그럼요. 자, 그러면 지방 도시의 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벤디고에서 60만 불의 집을 사는 경우를 보면 5% 디파짓은 3만 불 정도 돼요. 네, 그렇죠. 그쵸? 네, 그리고 기존 20% 디파짓이 12만 불 정도 되는 거에 비해 6년 정도나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 LMI도 약 2만 5천 불이 절약이 2만 됩니다. 5천 불. 근데 이 제도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격 조건이 그래도 나름 있습니다. 그쵸. 먼저 첫 번째로는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만 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집 구매자여야 하는데 여기서 이 첫집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첫 집의 정의를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호주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부동산을 소유했던 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혼 후 재구매하는 경우나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는 경우도 조건에 따라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최소 5%의 정당한 저축, genuine saving이라고 하죠. 이 정당한 저축이 있어야 해요. 이게 중요한데 갑자기 받으신 돈이나 아니면 뭐 대출 받은 돈은 안 되고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저축한 돈을 이 정당한 저축, genuine sav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요. 구매하는 부동산에 거주할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용 부동산은 그러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 6개월 정도는 거주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 기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특별히 강조한 점이 기존 4대 은행뿐만이 아니라 Smaller Lenders, Customer Owned Banks, Regional Bank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집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경쟁적인 그런 금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신청 과정은요,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죠. 10월 1일부터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대출 신청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본인이 자격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 웹사이트에 eligibility 툴이 있습니다. 거기서 참여 금융기관에서 pre-approval을 받고요. 그리고 집을 찾고 구매 계약을 체결하시고요. 그리고 정식 대출 신청과 함께 개런티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그렇죠? 네, 승인까지는 일반적으로 한 2에서 4주 정도가 걸려요. 네. 하지만 10월 초에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의 한계점 또는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이게 정부가 개런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음, 따라서 대출 승인 기준이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네, 5% 디파짓으로 집을 사면 처음부터 네거티브 이퀴티 상태예요. 딱 그래서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대출 잔액이 집값보다 집값보다 많아질 많아지겠네, 수가 그럼. 있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월 상환액이 높아진다는 점이 있어요. 디파짓이 적으면 대출 원금이 더 크니까 월 상환 부담이 더 증가하게 그쵸. 됩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마지막 포인트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월간 상환액이 높아진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주의 주별로 첫집 구매자 혜택 종합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5% 디파짓 제도는 전국 공통이지만 각 주별로 추가 혜택들이 좀 다릅니다. 네, 먼저 뉴사우스웨일즈부터 살펴볼게요. 뉴사우스웨일즈는 호주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시장이지만 그만큼 혜택도 큰 편이에요. 그쵸. 이게 혜택 많죠. 이게 혜택이 First Home Owner Grant라고 FHOG라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구매 시 10,000불, 기존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탬프 듀티 면제 또는 할인이 있고요. 80만 불 이하 주택은 완전 면제, 80만 불에서 1 밀리언 사이는 점진적 할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큰 절약인지 조금 저희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드니에서 80만 불 집을 사는 경우에 기존에는 스탬프 듀티만 약 3만 1,000불 정도를 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 이제 면제가 되는 거고요. 새로운 5% 디파짓 제도까지 합치면은 시드니에서 80만 불 집을 사는 첫집 구매자는 디파짓 4만 불 플러스 신규 주택 그랜트 10,000불, 스탬프 듀티 절약 3만 1,000불 다 더해서 총 8만 1,000불의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같은 경우 설명해 주시죠. 빅토리아. 네네, 빅토리아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빅토리아는 한국 가정들이 많이 선호하는 주인데 혜택도 상당하답니다. 상당합니다. 네, 첫째로 First Home Owner Grant가 신규 주택 10,000불, 기존 주택도 조건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빅토리아의 스탬 듀티 정책도 정말 좋은데요. 60만 불 이하는 완전 면제가 가능하시고요. 60만 불에서 75만 불 사이는 점진적으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빅토리아만의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 바로 홈스 빅토리아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조금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이제 이게 뭐냐면 정부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값의 최대 25%까지 정부가 투자를 하고 나중에 집을 팔 때 그 비율만큼의 수익을 이제 정부와 집주인이 이제 나눠서 가져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예를 들어서 들어주시면 네. 60만 불의 집을 사는데 정부가 25%인 15만 불을 투자하면 구매자는 이제 남은 금액 45만 불만 대출을 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퀸즐랜드인데 제가 어제 세미나를 갔다 왔으니 자, 퀸즐랜드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퀸즐랜드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First Home Owner Grant가 신규 주택 15,000불로 다른 주보다 5,000불 정도 더 많고요. 그리고 스탬 듀티 같은 경우에는 55만 불 이하로는 완전히 면제입니다. 그리고 퀸즐랜드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여기도 있습니다. 바로 First Home Concession이라는 혜택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사더라도 그러니까 50만 불 이하면 스탬 듀티가 면제가 되는 거고요. 다른 주들이 대부분 신규 주택에만 혜택을 주는 것과는 조금 굉장히 차별성이 있죠. 네. 그리고 서호주도 갔다 왔었는데 서호주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혜택이 괜찮습니다. 예, 특히 퍼스 지역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가지고 첫집 구매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서요. First Home Owner Grant가 신규 주택 10,000불, 스탬 듀티는 43만 불 이하 완전 면제, 그리고 43만 불에서 53만 불 사이는 점진적 할인입니다. 그리고 저의 출신인 나무주죠. 나무주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서 첫집 구매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First Home Owner Grant 15,000불, 스탬 듀티는 52만 불 이하 완전 면제입니다. 그리고 타스메니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타스메니아랑 준주들은 먼저 타스메니아 같은 경우 First Home Owner Grant 2만 불로 가장 높고요. 와. 스탬 듀티도 40만 불 이하 완전히 면제예요. 그리고 ACT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스탬 듀티 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어서 다른 세금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비교를 해보면 70만 불 기존 주택을 구매하는 젊은 커플들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네. 이제 시드니에서 5% 디파짓 35,000불, 그리고 스탬 듀티 전략이 약 26,000불, 또 LMI 전략이 약 28,000불로 총 89,000불의 혜택을 이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First Home Owner Grant는 기존 주택이라서 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멜번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5% 디파짓 35,000불, 스탬 듀티 절약 약 2만 불, NMI 절약 28,000불,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First Home Owner Grant 10,000불까지 받을 수 있어서 총 93,000불 혜택입니다. 네,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5% 디파짓 35,000불, 스탬 듀티 전략 약 15,000불, LMI 전략 약 28,000불로 총 78,000불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도 First Home Concession을 받을 수 있어서 추가 혜택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레이드입니다. 5% 디파짓 35,000불, 스탬 듀티 절약 약 12,000불, LMI 절약 28,000불, First Home Owner Grant 15,000불로 총 9만 불 혜택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요. 집값이 비싼 시드니가 절대 혜택 금액으로는 가장 크지만 집값 대비 혜택 비율로는 애들레이드나 브리즈번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주별 주의사항이나 특별 조건들이 있는데요. 네. NSW의 경우 스탬 듀티 면제를 받으려면 12개월 이상 꼭 거주를 해주셔야 네,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빅토리아의 홈스 빅토리아 프로그램 이용 시에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또 퀸즐랜드 같은 경우 First Home Owner Grant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이어야만 하고요. 또 최소 6개월을 거주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건설 중인 주택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각 주별로 추천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 주세요.
네, NSW의 경우 신규 주택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란트까지 받으면 혜택이 정말 커집니다. 그리고 빅토리아는 홈스 빅토리아와 5% 디파짓 제도를 조합하면 정말 작은 자본만으로 집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또 퀸즐랜드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도 혜택이 많으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특히 브리즈번 외곽 지역에서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집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주제지만 이게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다는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네, 네, 아주 계속 훅 상당히 들어오실 네, 거예요. 상당히 이게 구성이 잘 돼 있다.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렌더스 모기지 인슈런스라고 LMI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완전 좀 해부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제 5% 디파짓 제도의 핵심 혜택 중 하나죠. 많은 분들이 LMI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뭐 얼마나 비싼지 조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LMI가 뭐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LMI는 Lenders Mortgage Insurance의 줄임말로 대출자가 디파짓을 20% 미만으로 낼 때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보험이 대출자, 그러니까 구매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대출 기관인 은행을 보험한다는 점이죠. 그렇죠. 이게 만약 구매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나갔는데 그 금액이 대출 잔액보다 적으면은 그 차액을 LMI 보험회사가 은행에 지불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면은 LMI 비용은 또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이건 또 여러 요인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대출 비율, LVR이라고 그러죠. Loan to Value Ratio라고 이게 높을수록 비싸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 금액이 클수록 비싸지고요. 세 번째는 구매자의 직업이나 소득 안정성도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조금 와닿지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80만 불짜리 집을 10% 디파짓, 그러니까 8만 불이죠. 그러니까 8만 불의 디파짓으로 사는 경우를 조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출 금액은 72만 불이요. 그렇죠? 80만 불에서 8만 불을 빼니까요. 네. 이 경우에는 LMI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오냐면 대략 한 2만 5천 불에서 4만 5천 불 정도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험회사나 뭐 구매자의 뭐 프로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출 금액의 3에서 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5% 디파짓으로 사면 같은 80만 불의 집을 5% 디파짓, 그러니까 4만 불이죠. 4만 불로 사면 대출 금액은 76만 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LMI가 3만 5천 불에서 4만 5천 불 정도로 크게 증가합니다. 네. 네, 하지만 새로운 5% 디파짓 제도를 이용하면 이 LMI가 완전히 면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LMI 지불 방식이 이게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일시불로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대출 금액을 포함시켜서 분할 상환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 보험료 방식인데 이는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월 상환액에 이제 보험료가 포함돼서 이제 지불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일시불이 더 유리해요. 네, 왜냐면은 총 지불 금액이 그렇죠. 적거든요. 네. 하지만 초기 자기 부담금을 줄이고 싶으시면 월 보험료 방식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LMI를 좀 피할 수 있는 다른 뭐 꿀팁들도 있나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개런터 론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그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이제 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방법의 장단점은요? 장점으로는 LMI 없이 낮은 디파짓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건데 단점으로는 이제 이 개런터 해 주신 분들한테 큰 위험 부담을 줄 그쵸. 수가 있다는 그런 그쵸. 단점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프로페셔널 대출이에요. 이게 뭐냐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등 특정 전문 직종은 LMI 면제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런 방법들보다 새로운 5% 디파짓 제도가 훨씬 더 간단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5% 디파짓 제도가 정부에서 개런터 역할을 해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정부가 대출 금액의 15%까지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만 불의 집을 5% 디파짓으로 사면 구매자가 5%, 그리고 정부가 대신 보증을 15% 서주고요. 그리고 은행 대출 80%, 총 100%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만약 구매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뭐 집이 경매로 나가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먼저 경매 대금으로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보증 범위 내에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냐? 구매자는 여전히 모든 대출 금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가 은행에 지불한 금액도 결국 구매자가 정부에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LMI와 정부 보증의 차이점은요.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비용인데요. LMI는 구매자가 수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지만 정부 보증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둘 다 궁극적으로는 구매자가 모든 리스크를 결국에는 져야 한다는 게 이게 결국엔 똑같죠. 그리고 5% 디파짓으로 집을 사는 것에 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네거티브 이쿼티의 위험이에요. 음,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대출 잔액이 집값보다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디파짓이 적으면 대출 원금이 많아지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자면 80만 불의 집을 20% 디파짓으로 사면 월 상환액이 약 3,000불인데 5% 디파짓으로 사면 약 3,600불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자율 상승에 더 취약하다는 그쵸, 단점도 그쵸. 있어요. 네, 대출 금액이 크니까 이자율이 1%만 올라도 월 상환액 증가폭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 디파짓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좀 고려할 점이 고려할 점들이 필요하겠네요. 네. 먼저 월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소득으로 감당이 가능한지, 또 이자율이 오르면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하실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긴급 자금도 조금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5% 디파짓으로 집을 사면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 같은 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추천을 강력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집값 하락 리스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게 특히 처음 몇 년간은 네거티브 이퀴티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기간에 팔아야 할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구매 프로세스랑 준비 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자격 확인과 재정 준비예요. 하우싱 오스트레일리아 웹사이트에서 Eligibility 툴을 이용해서 본인의 자격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것들로는 먼저 시민권과 영주권 여부, 두 번째로 첫 집 구매자 여부, 그리고 세 번째로 5% genuine saving 확보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주 의도 확인이에요. 그 방금 전에 genuine saving 말씀하셨죠? 그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조건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저축한 돈이어야 해요. 갑자기 받은 보너스나 선물, 대출받은 돈은 안 되시고요. 매월 꾸준하게 적립한 저축이나 정기 예금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네, free approval 받기예요. 이건 정식 대출 신청 전에 은행에서 대략적인 대출 한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프리어프루벌이 장점이 있죠. 본인의 구매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을 찾을 때 더 구체적인 범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러한테 진지한 구매자라는 인상을 좀 줄 수가 있고요. 여기 필요한 서류들은요. 소득증명이라고 하죠. 페이슬립, 텍스 리턴 그런 거. 소득증명서랑 그리고 자산증명서, 뱅크 스테이트먼트, 세이빙스 그런 거. 신용정보 동의서랑 그리고 신분증까지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5% 디파짓 제도를 이용할 거라는 점을 좀 미리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모든 은행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미리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집 찾기와 인스펙션이죠. 프리-어프로벌 한도 내에서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이제 고객님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 디파짓으로 이제 집을 살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격 상한선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 지역별로 5% 디파짓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네,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90만 불, 멜버른은 80만 불, 브리즈번은 70만 불, 퍼스는 55만 불, 마지막으로 애들레이드는 50만 불 정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하우싱 오스트레일리아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는 집의 상태를 더 꼼꼼히 확인을 해보세요. 5% 디파짓으로 사면은 여유 자금이 많지는 않으니까 구매 후에 큰 수리 비용이 들지 않는 집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자면 계약서 작성과 조건부 계약, subject to finance 체결입니다. 이 단계에서 디포짓을 지불하게 되는데 보통 구매 가격의 5에서 10% 정도 되고요. 컨트랙트 디포짓과 나중에 결제할 때 총 디포짓을 이거 혼동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컨트랙트 맞아요. 디포짓은 계약 체결 시에
지불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전체 5% 디파짓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정식 대출 신청과 5% 디파짓 제도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고요. 은행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이제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에도 개런티 신청을 하고 보통 은행에서 대신 처리해 주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 다음으로는 또 빌딩 앤 패스트 인스펙션이 있어요. 이거는 선택 사항이지만 강력하게 저는 강력하게 긴장이 됩니다. 특히 5% 디파짓으로 사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여유 자금이 적기 때문에 구매 후에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이 생기게 되면 이제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미리 집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이제 밸류에이션과 최종 승인 단계도 중요한데요. 은행에서 독립적인 감정사를 통해 집의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 감정가보다 구매 가격이 낮게 나오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은행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감정가가 낮게 되면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아이원 프로퍼티에도 또 감정사 밸류어가 한 분 계시죠. 리나 씨도 잘 아는 네. 그분입니다. 그렇죠. 네. 누군지는 여기서 아직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아이원 팟캐스트 주제가 밸류어 특집이라서 네. 그때 저희 회사의 감정사분께서 여기 팟캐스트에 참여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세틀먼트만 준비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보통 계약일로부터 6주에서 8주 후에 세틀먼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들은 이제 나머지 디포짓 금액들이랑 legal fees, 뭐 council rates 조정, 그리고 utility 연결 그런 게 뭐 잡다한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집보험도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단계는 세틀먼트 데이에 열쇠를 받으시면 그게 뭐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이제 정식으로 이제 집주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전체 프로세스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한 2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제 프리어프루벌에 1, 2주, 집 찾기에 한 4에서 6주, 그리고 대출 승인에 2에서 4주, 그리고 세틀먼트까지 총 6에서 8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 디포짓 제도를 이용할 때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 같은 게 좀 더 있죠? 네네. 네. 기본적으로는 일반 대출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이제 genuine saving을 증명하는 서류를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거주 의도를 확인하는 서류를 이제 요청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근데 거주 의도 증명은 이건 어떻게 하나요? 좀 더. 이거는 이제 직장 주소와의 거리나 뭐 가족 구성원의 학교, 직장 위치, 그리고 네. 현재 거주지에서 이사하는 이유 같은 거를 설명하는 그런 레터를 작성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여러 은행에 가셔서 조건을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나 뭐 수수료 같은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기지 브로커님을 통해 가지고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단계에서 서류를 꼼꼼히 다 확인을 해보시고 네, 네, 사본은 항상 보관을 해두셔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전문가 Q&A 및 실무 가이드입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요쯤에 저희가 고객님들의 뭐 경험담이나 그런 썰 같은 거를 조금 풀어드리는데요. 이거는 아직 정책이 8월 25일에 발표했고요. 시행일자는 10월 1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어떤 샘플이나 뭐 그런 걸 제공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들을 조금 좀 썸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첫 집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게 5% 디포짓 제도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인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일부터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 준비는 지금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Eligibility Tool이라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은행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인데요. 아닙니다. 참여 금융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4대 은행 있죠. 뭐 CBA, ANZ, 웨스트팩, 뭐 NAB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는 스몰 렌더스와 그리고 리저널 뱅크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정확한 목록은 10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근데 기존 First Home Guarantee 참여 기관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Credit Unions, 뭐 Building Societies, 뭐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대출보다 높나요? 인데요. 금리는 일반 대출과 동일합니다. 예. 5% 디파짓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뭐 금리가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정부 보증이 있어서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낮아지니까 경쟁적인 금리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중간에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자유롭게 팔 수는 있는데 최소 거주 조건이 있죠.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그 최소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만약 조기에 팔게 되면 일부 혜택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탬프 듀리 면제를 받았는데 1년 내에 팔면 스탬프 듀리를 소급 적용해서 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주별로 조건이 다르니까 구매 전에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은 소득이 변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 소득이 변동하게 되면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대출 승인 후에 소득이 줄어들면은 이제 그때 문제가 됩니다. 네. 은행에서는 정기적으로 재정 상황을 점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소득이 늘어나는 건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리노베이트 하거나 익스텐션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메이저 리노베이션이나 익스텐션을 할 때는 은행과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에 미리 알려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의 가치가 크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나중에 투자용 부동산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몇 년 후에는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반드시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사용을 하셔야 하고 투자용으로 전환할 때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 스코어도 조금 많이 질문들 하십니다. 예. 크레딧 스코어가 나쁘면 이용할 수 없나요? 크레딧 스코어는 여전히 중요하죠. 그쵸? 정부 보증이 있다고 해서 대출 승인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정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레딧 스코어를 개선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신데요. 첫 번째는 모든 비를 제발 제때 납부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크레딧 카드 잔액을 낮게 유지하시고요. 세 번째, 불필요한 크레딧 신청을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크레딧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overseas income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overseas income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율 변동 리스크나 소득의 지속성을 좀 더 엄격하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SMSF로 부동산을 살 수가 있나요? 네, 5% 디파짓 제도는 개인 주거용 부동산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SMSF 투자는 해당이 안타깝게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나 씨가 이제는 실무적인 팁 전담을 해주시죠. 네네, 제가 실무적인 팁들을 공유해 드릴게요. 먼저 여러 은행에서 조건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금리뿐만 아니라 오프셋 어카운트, 리드로우 팩실리티 등의 부가 서비스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네. 그리고 모기지 브로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5% 디파짓 제도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모든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디파짓뿐만 아니라 리걸 피, 인스펙션 코스트, 이사 비용, 또 뭐 초기에 가구 구입비 같은 것들도 모두 고려를 네네. 해보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금리 상승에도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현재 금리에서 2에서 한 3% 정도 오른 상황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그것도 감당이 가능한지 또 감당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은데요. 첫 집이 평생 살 집일 필요는 없어요. 이제 5에서 뭐 10년 후에 더 큰 네네. 집으로 이사하실 그런 그쵸. 계획도 네, 고려를 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이거 라고. 우리 팟캐스트 레파토리 전용 레파토리 될 것 같아요. 매번 말씀드립니다. 진짜로. 네. 왜냐면 이제 10월부터 장소 제한이 없어지니까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급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준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5% 디파짓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본인의 재정 상황과 장기 계획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조금 마무리를 하면서 10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한 달밖에 안 그쵸. 남았어요. 오늘 벌써 9월이네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릅니다. 벌써 9월이고 이제 10월이 다가옵니다.
해서 10월을 대비한 체크리스트를 조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이제 첫 집 구매자 혜택에 대해서 정말 포괄적으로 많이 다뤄본 만큼 핵심 내용들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5% 디파짓 제도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렇죠. 장소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고 LMI도 면제되니까 첫집 구매의 진입 장벽이 정말 크게 낮아졌어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각 주별로 추가 혜택들을 좀 조합해 보면 정말 큰 절약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최대 9만 불, 빅토리아에서는 10만 불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지만 이런 혜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5% 디파짓으로 집을 사면은 네거티브 이퀴티 위험도 있고 뭐 월 상환 부담도 커지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공적인 첫집 구매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재정 계획, 뭐 시장 조사,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놨거든요. 네, 이 이제 체크리스트를 네, 제가 음, 그 영상 더보기란에 조금 제가 네, 정리를 조금 해 드릴 텐데요. 네, 어, 지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읽어 드리고 요거 정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음, 첫 번째 스텝으로는 자격 확인입니다. 뭐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 웹사이트에서 eligibility to 이용하기, 시민권 영주권 확인하기, 첫집 구매자 여부 확인하기, 5% genuine savings 확인하기까지가 있고요. 스텝 2, 재정 준비입니다. 정확한 소득 증명 서류 준비, 뱅크 스테이트먼트 정리, 크레딧 스코어 확인 및 개선, 그리고 총 구매 비용 계산, 예를 들어서 디파짓, 뭐 리거 피스, 인스펙션,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스텝 3, 시장 조사입니다.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조사하시고요. 가격 상한선 확인하시고요. 향후 개발 계획 조사 확인하시고요. 학교, 교통, 쇼핑센터 등 편의시설, 인프라스트럭처 확인하시고요. 스텝 4, 금융기관 비교입니다. 참여 금융기관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목록을 조금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금리 및 조건 같은 것도 비교해 보시고 프리-어프로벌 준비하신 다음에 이제 모기지 브로커랑 이제 상담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텝 5,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솔리스를 뭐 컨베이언스를 선정하시고 그다음에 빌딩 인스펙터 뭐 연락처 같은 것도 확보하시고 어카운턴트 같은 경우에도 상담하셔야 되고요. 세금 같은 거 관련해서 그리고 인슈런스 브로커 상담까지. 네. 그리고 스텝 6는 10월 신청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죠. 모든 서류 최종 점검해 보신 다음에 신청 우선순위 정하기. 그리고 첫 주는 조금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첫 주에 이거 어플리케이션 넣으려고 저기 사람들 엄청나게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건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몰립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조금 계획을 하시고요. 추가적인 고려 사항들이라면은 이제 금리 상승 시나리오, 아까 전에 리나 씨가 말씀하셨죠? 네. 시뮬레이션 조금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긴급 자금금 같은 거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확보하시고 장기 계획이라든가 가족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들도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정책이 집값을 0.5% 정도만 올릴 것이라고 추산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더 큰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더욱더 큰 영향이 아마도 있을 것 음,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4화에서는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밸류 특집입니다.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밸류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을 이미 초청했어요. 이미 초청했죠, 그렇죠? 아, 네, 네, 이미 그런가요? 네, 네. 지금 리나 씨가 웃고 있는데 이 웃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내용 중에서 만약에 궁금한 점이나 개별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기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이후에요. 실제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경험 같은 것도 공유해 주시거나 질문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첫집 구매를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이온 팟캐스트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아이원 팟캐스트 여러분이 바로 게스트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인사이트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insight to real estate, real talk, always by your side. 부동산 지식과 투자 스토리,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메모리.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I want podcast. 지식과 투자 스토리,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메모리.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I want podcast. I want podcast.